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민생만 생각하는 민생당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정치적 민생 시점입니다. 오늘 뭔가 우리 스튜디오가 조금 화사해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개편과 동시에 새로 투입된 대한민국 청년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한 분을 모셨는데요. 프로그램을 함께 끌어 나가주실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시사의 정수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분 모셨습니다. 민생당의 수석 대변인님이죠. 이영기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시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 시작부터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만난 것 같은데요. 저명한 두 인물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소식을 대변인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 9일이었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이시죠. 박원순 시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믿기 어려운 충격적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구 1천만, 예산만 해도 40조 원의 시정을 책임져온 시장께서 또 유력 대권주자 이런 분이 최근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뉴스를 접하고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전날 서울경찰청에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직 비서의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내용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께서도 유추할 만한 유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질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여기서의 고소 때문에 이게 폭발력 있는 이슈인 미투 사건으로 비화하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부담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여성 인권을 위해 여성계와 함께 노력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사실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정도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어요. 시장으로서의 업적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켠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소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고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자,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께서 오랜 세월 시민운동가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서울시장으로서도 삭막한 도시 서울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상적인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세 번이나 시장으로 선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박 시장의 공이 분명합니다. 의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지막 선택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밝히고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사퇴를 수습했어야 합니다. 물론 시장직 사퇴는 불가피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시장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어떤 인물이든 명함이 있고 공과가 있기 마련인데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최근에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게 참 공직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데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어야겠고 그분 또한 한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경우입니다. 무한호를 별세했는데 문제는 친일 전력이 있는 분인데 이 편충원 안장이 타당하냐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민생당 논평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선엽 씨는 친일 전력이 명백하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반도 특설대 중위로 부역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제 침략 전쟁을 도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끝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민족 앞에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승엽 씨가 그런 면에서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평가를 더욱 낮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박정희 독재 정권에 협력했다는 점입니다.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지만 이후에 친독재 행보를 명의로운 육군대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도 저희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백선엽 씨가 군에서 쌓은 공격만으로 장례를 국정으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정치가 비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비웃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것도 여론 눈치 보기에 비겁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민생당 대전이든 동작동 백선엽 씨의 현충원 안장에 단호히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일제 흔적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산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광주광역시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시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선엽 씨 같은 친일 인사들의 뻔뻔한 행각이 그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세력화 기세도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부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인물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박원순 시장과 백선엽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뭔가 다소 조금은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보았는데요.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박원순 시장 문제로 우리 사회가 폭력을 나눈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편한 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 인권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 정보는 넘치는데 정확한 판단을 돕는 정치의 역할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아낌없이 비판할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진 당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밝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직 민생만 생각하는 민생당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정치적 민생 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